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기업 분석하는데요. 디스플레이 전자 소재업체 소니드라는 기업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하나 인수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네요. 분석하겠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회사는 원래 디스플레이 쪽 소재 쪽이기 때문에요.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이 어떤지부터 이재준 대표님 점검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 OLED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고, 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OLED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 관련된 부분과 그 기업별 마켓 시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한국이 독보적으로 마켓 시어가 높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79%였는데요. 22년 기준으로 8%포인트가 좀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1%까지 21년 대비 18%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21%에서 2023년에 39%까지 18%포인트가 오히려 증가를 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LCD 쪽도 비중이 늘고 OLED 쪽도 공격적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2년간 감소 시장 점유율이 한국과 중국이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좀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5년까지 봤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생산량 측면에서 OLED 소형과 대형을 포함했었을 때는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마켓시어 약 각각 47%씩 보유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이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같은 경우에 애플의 이제 스마트폰용 OLED 공급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이 플렉서블 OLED 분야에서 BOE가 전년 대비했을 때 48% 늘어나는 수치로 OLED 패널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업체별 점유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OLED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으로 1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물량이 들어가고 있고 BOE 물량도 지금 아이폰 물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마켓 시어를 좀 BOE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좀 가지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 디스플레이사에서도 이 CSOT라든지 비전웍스에서도 현재 그 OLED 물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추세 자체로 봤었을 때는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좀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리사님, 그럼 소니드는 어떤 기업이고 사업에서의 특징이나 장점까지 함께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소니드는 이제 OLED, LCD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용 정밀 화학 소재, IoT에 적용되는 무선 전자 태그 등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0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SC 팅크그린과 이제 합병을 하였고요. UV 레진, CR, OLED 보호막, IoT 소재, NFC, 무선 전력 정손용 안테나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군입니다. 기술력과 장점 같은 걸 좀 살펴보자면은 화학 배합 기술들이 좀 축적되어 있어서 전도성 잉크, 잉크 및 페이스트를 자체 개발을 하였고요. 국내 최초로 인쇄 방식의 R2R 공정, RFID 태그와 NFC 안테나를 상용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UV 레진은 이제 보드상에 FPC를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제품인데 우레탄 아크릴 베이스로서 이제 실리콘 대비해서 좀 우수한 물성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RFID 태그는 이제 생산 전 공정 장비를 좀 내재화하였고 안테나뿐만 아니라 이제 칩 본딩, 컨버팅, 라벨링 자체 공정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님, 이제 디스플레이 쪽 소재 쪽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고 이제 그쪽보다는 신사업에 더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지난 1월에 그 리사이클리코 배터리 머티리얼즈라는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네. 이 리사이클리코 배터리 머티리얼즈는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이 데모 플랜트 쪽 관련된 탄산 리튬에서 대량 생산을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리튬이온의 배터리 제조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이 상업화를 위해서 양극전고체와 수산한 리튬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MOU를 맺은 상황이어서 이 전략적 그 리튬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돼서도 연관이 있고요. 2차 전지 폐배터리, 네, 이쪽도 로봇 이런 쪽도 관련이 있습니까, 변리사님? 네. 일단 폐배터리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그
그 폐배터리 이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들을 파쇄하는 그 전처리 과정, 그리고 이제 배터리 원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튬, 니켈, 코발트를 생산하는 이제 후처리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처리 과정은 방금 말씀 주신 배터리 머티리얼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처리 과정을 위해서 최근에 영환금속이라는 2차 전지 재활용 업체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뭐 필수적인 뭐 인허가, 전후 처리 공정, 사업 부지, 뭐 재련 설비들을 이제 확보를 하였는데, 이 영환금속은 이제 배터리 절단기, 뭐 반사로, 정령기 이런 재련 설비들을 갖춰서 다양한 원재료 가공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재생 기술 이전이 마무리가 되면은 NCM 계열 원재료 재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로봇 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니드의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와 이제 사족 보행 로봇 판매 계약, 네. 그리고 뭐 이번 분의 업무 협약을 뭐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말씀 나온 길에 특허 잡히는 거 있으면 그 부분까지 좀 짧게, 시간상 짧게 좀 체크해 주실래요? 네, 이제 검색된 특허는 네. 총 205건 있었고요. 그 네. 중에서 이제 등록된 건은 59건으로 28% 등록률을 네. 현재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는 사실은 이제 뭐 2차 전지 쪽은 거의 없었고, RFID 태그나 안테나 모듈 그 구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뭐 등록된 2차 전지 특허가 있기는 했는데, 2차 전지용 전해질 첨가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포함하는 리튬이온 2차 전지 관련된 특허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네. 자,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적하고 주가 흐름은 어떤지 뭐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대표님. 네. 네. 우선 이제 폐배터리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21년보다 22년 대비했었을 때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326억에서 760억. 매출은 그런데 매출이 769억으로 증가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속회사인 F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네. 이 회사가 매출이 약 360억,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이 회사의 100% 지분을 취득하면서 연결로 잡히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이 770억 가량의 규모로 늘어난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에는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 투자 주식 관련해서 손상이 발생하고 금융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현재 적자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 관계기업 관련해서 투자 손실이 약 85억 원, 금융 손실이 201억 원 규모가 발생했고, 단기 손실 같은 경우에도 117억 원 정도의 규모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이 사업 보고서의 누적 결손금 규모로 봤었을 때 약 495억 원 정도의 규모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큰 회사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작년까지 적자면 이게 5년 연속 적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또 뭐 CB 전환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주주도 지금 몇 번 바뀐 적이 있고 해서 조금 경계감이 있는데요. 주가 전략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 그 관리 종목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별 기준으로 해서 영업 손실이 4년 이상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네. 5년 차 때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는데, 네. 개별 이슈로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영업 적자는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은 발생하지 네. 않았는데, 이 회사의 좀 가장 큰 리스크는 저 거버넌스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인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대주 지분도 좀 작고 그리고 아무래도 증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사명도 계속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네, 변경을 네. 한다라는 부분들은 회사의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전환권 행사에 대한 보통주가 5.6%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부분들도 리스크다. 결국은 실적이랑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해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소니들을 분석해 봤는데, 저희가 얘기한다고 다 이제 추천 종목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요. 이슈&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윤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